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정 고혜림입니다. 오늘 날씨도 정말 따뜻하고요. 정말로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신예지 김경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지난밤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국내 증시 살펴보기 전에 미증시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미증시가 정말 최악의 하루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팬데믹 확산 초기였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지 아나운서 왜 이렇게 최악의 하루가 된 건가요? 네, 오늘장은 최악의 날이라는 키워드가 뉴스면을 전부 도배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최대 낙폭을 보인 날이었는데요. 자세한 상황 뉴욕 증시 마감 지수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3.98% 하락하면서 4545.93으로 장 마쳤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5.97% 하락하면서 16,550.61포인트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4.84% 내리면서 5,396.52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파란 불 켜면서 장 마감한 모습 보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글로벌 이슈 함께 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팬데믹 이후 최악, 미국 증시 폭락에 프리마켓도 우수수라는 제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여파로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년 만에 폭락을 겪었습니다. 미증시에선 이날 하루 약 3조 1천억 달러, 하나로는 4,500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날이었는데요. 결국 미국 경제의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네, 다음 이슈는 애플과 테슬라 소식입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의 관세 부정적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NH투자증권은 4일 미 빅테크 기업들의 상호관세 영향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 정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애플,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라고 지목한 건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조립 장소에 따라서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GPU는 TSMC에서 제조되지만 이를 탑재한 완제품은 여러 국가에서 조립되기 때문인데요. 다음 이슈 함께 보실까요? 국제유가가 6%대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관세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요. 유가는 7% 가까이 급락하며 3월 중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부터 증산 계획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오늘장 유가를 눌렀습니다. 금선물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주식시장 손실 만회에 실현에 나섰다는 의견과 함께 1%대 밀려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히트맵 통해서 오늘 미증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히트맵 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폭락하면서 빨간불 켠 모습이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는 0.68% 상승한 반면 기술 섹터는 1% 넘게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M7 기업들의 경우 타격이 정말 컸는데요. 엔비디아가 무려 마이너스 7.81%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이 하락 흐름 보여줬습니다. 관세 여파로 애플이 무려 마이너스 9.25%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요 기업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5%가 넘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메타는 마이너스 8.96% 급락하는 모습, 아마존은 마이너스 8.98%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요 기업들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본업 복귀 기대감에 테슬라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시간외에서 급락했을 뿐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테슬라가 머스크의 본업 복귀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 그동안의 오너 리스크를 겪었던 테슬라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내각을 포함한 측근들에게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몇 주 내 도지 수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에 복귀할 것이라 말했다는 보도 여파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 테슬라 소식입니다. 유럽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1분기 인도량 3년 만에 최소치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약진에 따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1분기 중국 공장에서 인도한 차량 대수가 22% 감소해 3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 신형 모델 Y의 국내 판매 가격은 5,299만 원으로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이 5,300만 원인 만큼 테슬라의 신형 모델은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소식 가져왔는데요. 엔비디아가 사명을 바꾼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엔비드로 회사명을 바꾼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엔비드로 이름을 바꾸면서 리브랜딩 작업에 나섭니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정체성에서 AI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조만간 사명을 엔비드 AI로 바꿀 것이라고 명칭했는데요. 엔비디아의 끝 스펠링을 뒤집어서 AI로 바꾼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과 로고에 주가도 훈풍이 불어야 하는데 좋은 소식과 아쉬운 소식이 함께 있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프리브리핑에서 추론 AI 부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전략을 공개하면서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반면 엔비디아가 블랙홀 울트라 기술 문제로 올해는 양산을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GB306 제품을 독점 공급키로 한 SK 하이닉스의 HBM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애플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애플이 정말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이 타격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애플은 주요 제조 허브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관세 위험에 정말 취약한데요. 2018년과 마찬가지로 애플이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팀 쿡은 주식을 미리 팔아서 무려 350억 원을 챙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의 관세 여파를 받은 여러 소비재 기업입니다. 베트남의 46%의 관세를 트럼프가 부과했죠. 이에 미국 기업들도 무사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키나 갭 등의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해외에 공장을 둔 많은 국내 기업들, 많은 미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미국 기업 중에서도 소비재 기업 위주로 베트남 등에서 옷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이키와 갭 등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소비재 기업들도 생산지를 이젠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받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세로 마감했지만 자세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때문에 여파를 세게 받은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상호 관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관세 10%에 이 개별 국가별로 추가로 적용이 되는 개별 관세를 합산을 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상보다 강력하게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위험 회피 심리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석유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이 석유 수요에 대한 감소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면서 이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모습까지 나타나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기업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자, 경진 아나운서 어디인가요? 네, 바로 오늘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 사전의 오늘의 주인공은요. 대한민국 헬스앤뷰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뷰티와 건강,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아는 인기 브랜드지만 그 성공이 처음부터 사실 보장돼 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위기를 겪었다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올리브영은 어떻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지금처럼 대한민국 대표 헬스앤뷰티 브랜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올리브영은 1999년 첫 매장을 열며 출발했습니다. 초기에는 헬스앤뷰티 스토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당시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는 백화점이나 로드숍 브랜드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고 올리브영의 성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체험하는 매정이라는 독보적인 컨셉을 내세우며 기존 뷰티 유통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시도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구성을 선보이면서 차별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새로운 쇼핑 경험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잘 맞아떨어졌고 결과적으로 올리브영은 빠르게 성장하며 전국적으로 입지를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올리브영은 더 나은 건강, 더 빛나는 아름다움을 브랜드 철학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과 체험 중심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 성수동에 오픈한 올리브영 N 매장은요, 이러한 철학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써보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딱 맞는 제품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한번 방문해 봤더니 기존 매장과는 다르게 판매 공간을 넘어선 체험 중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전략은 올리브영이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도 독보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올리브영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이 올리브영이 꼭 들러야 할 장소로 꼽히고 있으며 K-뷰티 열풍과 맞물러 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진출과 온라인 플랫폼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체험과 차별화를 중심으로 시장을 장악한 올리브영의 성장 스토리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행보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깥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보이는 기업인데요. 그런 만큼 주가도 앞으로 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뉴스에 앞서서 정말 대한민국을 뒤흔들 큰 사건이 하나 결정났죠.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 됐는데요. 헌재는 이날 대심 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정말 혼란의 4개월이었습니다. 탄핵이 선고된 만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6월 3일 화요일에 유력한 대선일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비상계엄으로 인한 전국 불안에 환율은 계속 고점을 찍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1,430원대 환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날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전날 종가보다 16.5원 내린 1,450.5원에 시작해 헌법재판소 결정문 낭독을 시작한 오전 11시 이후 장중 1,430.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오전 11시 22분 기준 1,436.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2차 전지주 관련된 뉴스 가져왔습니다. 2차 전지주 끝없는 추락, 수요 부진, 공매도 관세 직격탄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국내 2차 전지주 시가총액이 일주일 만에 26조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전기차는 일시적 수요 정체인 캐즘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되죠.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차 전지 관련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모아둔 KRX 2차 전지 탑10 지수는 일주일 전 대비 13.56% 급락한 2,533.74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완성차에 고관세가 적용되면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공매도와 상호관세 우려에 따른 2차 전지주 하락세가 단기간 내에 잦아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 4분기 재고 축적 국면에 진입하면서 유럽 비중이 큰 업체 중심으로 실적 회복이 예상됩니다. 네, 다음 뉴스는 삼성전자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인한 베트남 상호관세 46%, 스마트폰 사업 타격이라는 뉴스인데요.
미국이 베트남에 상호관세 46%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도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인건비가 싼 베트남을 최대 생산기지로 삼고 미국에 수출해왔는데 공급망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상 양분해온 애플과 삼성전자에도 빨간불을 켰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공급망은 베트남 중심으로, 애플과 아이폰 공급망은 중국 중심으로 짜여 있죠. 반면 가전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수출용 텔레비전과 생활가전의 핵심 생산 거점인 멕시코가 이번엔 추가 관세를 피해간 덕분이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베트남 등지에서도 냉장고를 비롯한 일부 가전을 생산하고 있으나 미국 수출 비중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은 맥주 회사 폐기물 PC 만들다. 다양한 기업들이 서로 원래 하던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뜬금없는 영토 확장이 난무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본업과 관련이 없는 영역으로 먹거리를 찾아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상장사들이 늘고 있어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업을 다각화하는 사례도 물론 있지만 주력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거나 상장 폐기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이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아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제주맥주는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각종 폐기물 관련 내용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주맥주를 인수한 한울반도체가 제주맥주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폐기물 사업을 신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맥주와는 정말 관련이 먼 사업이죠. 한편 PC 제조업을 하고 있는 주연테크는 지난달 주총에서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용품도 도소매업과 케어 서비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고요. 제약사인 한국유니온제약도 본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식자재 유통업, 일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사업 등 14개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더불어 JST나도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개발 제조 판매업을 정관에 추가했습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다각화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주력 산업에서 계속 경쟁력을 잃어갈 수도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해서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원화가 강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0원 넘게 하락을 하면서 1,430원대로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워낙 강달러 시대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는요, 4월에는 일시적으로 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환율에 따라서 증시는 어떻게 변동이 될지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미증시가 워낙 폭락을 했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낙폭을 키워가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 코스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86%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465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되자마자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11시 22분 파면이 확정된 이후에 약세로 돌아섰고요. 결국에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은 회복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이 수급 측면에서도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정말로 강했습니다. 1조 7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순매도는 6일째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 13일 이후 최대의 순매도를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대응을 하긴 했는데요. 워낙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거셌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면은요. 그래도 코스닥 시장 오늘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긴 했는데요. 장 막판에 조금은 힘을 내주면서 0.57% 68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요. 지금 7거래를 연속해서 매도 랠리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7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파란불 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파란불 켜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 무려 6%대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워낙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9.88%나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 영향 계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건 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요. 이 기자들과 만나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 도입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아주 곧 very soon이라고 하면서 이제 또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 반도체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중에서 무려 4%대 상승을 하면서 선전을 해줬는데요. 어제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상승하면서 이 하락분 모두 만회를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이 2차전 지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였고요. 이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국내에서는 큰 정치적 이벤트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에는 어떤 장이 펼쳐질지 너무나도 걱정과 함께 기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정리를 해보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전략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지 아나운서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함께 해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특징주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미국의 원래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호재를 받고 있죠. 오늘은 넥스틸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 휴스턴 현지 공장을 보유한 넥스틸이 주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넥스틸의 급등세는 넥스틸이 미국 현지에 지었던 12만 톤의 생산 공장이 올해부터는 정상 가동된다는 소식에 반사이익을 얻는 흐름 보였습니다. 넥스틸은 트럼프 1기 시절에 진행된 철강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8년 미국 휴스턴에 총 400억 원을 투입하며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요. 2022년 중순부터 공장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넥스틸의 미국 현지 공장은 12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강관 생산 공장입니다. 간밤 미국이 한국에게 10%의 보편 관세,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내 생산 공장 가동으로 관세 적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넥스틸 주가의 긍정적인 투심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넥스틸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 전 거래일 대비 종가는 마이너스 6.1% 빠지면서 마무리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장 초반에는 플러스로 움직이긴 했었는데, 이 장중에 하락 전환한 이후에 결국에는 마이너스권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는 관세 영향이 들어가는 종목들,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 종목들, 각기의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에 대해서 좀 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2차 전지 관련된 내용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너무 떨어졌다, 약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오늘은 좀 크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2차 전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올랐나 하고 살펴봤더니요. 일단 유럽 쪽에서 호재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3월 전기차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미국의 관세 여파 상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에서 살펴보시면은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47% 내리면서 마감을 한 건데요. 이에 비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2차 전지 선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의 관세 우려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서 판매가 호재가 나타났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3월 전기차 판매는요. 2023년 3월에 32만 대의 사상 최고치 기록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요, 증권사 쪽에서도 새롭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증권가에서는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전쟁의 우려에서 피할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관세가 인상이 되면은요, 이 배터리 셀 가격 쪽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배터리 제품은 ESS 쪽으로 한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2차 전지 어느 정도 타격을 피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배터리사의 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은요, 이미 북미 쪽에서 굉장히 상당한 진척을 이뤘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2차 전지 쪽으로 관심이 크신 분들이라면 동박 쪽으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 동박은 당분간 관세 무풍지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런 내용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 형제들 모두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4%대,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긴 했는데요. 오늘은 5%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 아나운서 이번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가져온 특징주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산업체죠. 방산업체의 활약이 돋보인 시장이었는데요. 연일 검색어 상단에 자리한 방산업체, 민간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부품과 완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각국 정부에 군용기를 공급하며 항공기 및 우주선과 위성체, 발사체들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수출의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실적은 분기를 거듭할수록 강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나흘 전인 3월 31일 경남 사천본사에서 제2경납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납품과 항공기 품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12월 이라크와 1,358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산 헬기 첫 해외 수출 사례를 기록했던 만큼 품질이 검증됐다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동남아시아 시장의 수출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향후 5에서 7년간 20억 달러를 투입해 군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인데 카이는 2023년 베트남 항공우주 기업 VTX와 헬기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현지 진출 기반을 확보해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은요, 한국항공우주의 경우 시가 78,200원으로 시작해서요, 고가는 1%대 상승폭 보이다가 종가는 77,300원으로 0.77%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방산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요, 관세 무풍지대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으셨는데요. 이 방산, 항공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피할 수도 있다라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유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또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인 테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정치적인 이야기 오늘 장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섹터, 정치 인맥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출산 장려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일자리와 유아용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일자리와 유아용품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자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청년 실업, 일자리 창업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강세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정치적인 이야기와 엮일 때는 앞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 아무래도 이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이 출산이라든지 일자리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파면이 선고가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기 대선 주자들이 일자리나 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 오늘 파면 선고가 나오자마자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꿈비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에르코스 역시도 파면 선고가 되자마자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도 두 자릿수 때 19%나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 밖에도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오늘 급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자리라든지 육아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요. 역시 뭐니 해도 정치 인맥주들 오늘 정말 요동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고요.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지 아나운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치 테마주 관련 주식들이 정말 급락을 반복했는데요. 탄핵 선고 이후 정치 테마주 들썩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묻지마 투자를 경고했긴 하지만 투심이 정말 쏠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로 탄핵됐죠. 차기 대선은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 이전에 치러져야 합니다. 따라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과 관련된 주식들 역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리엔트전공과 형지 INC처럼 정치 테마주가 집중됐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평화홀딩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를 받으면서 지지율이 상승한 김문수 장관 관련주인데요. 평화홀딩스가 엮이면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홀딩스의 자회사 소재지가 김 장관의 고향 경북 영천과 같다는 이유로 정치 테마주가 된 건데요. 평화홀딩스는 전산 용역 배당금 수익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자회사 중 평화산업은 현대차, 기아차, 한국기엠, 쌍용차 등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을 이끌며 주가에 영향을 받는 모습 연출했지만 아무래도 오늘의 급등세는 역시 정치 관련된 탄핵 이슈로 엮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투기성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는 지양해야 됩니다. 오늘 평화홀딩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무려 29.93% 고가를 찍어서 그대로 고가 수치대로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시가 7,650원에서 종가 9,940원으로 마감되며 29.93%의 고가를 기록했고요. 거래대금도 139.57% 상승하는 등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종목이었습니다. 네, 평화홀딩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널뛰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유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겠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이 되면서 그동안 현 정부에서 추진돼 왔던 여러 가지 테마성이 짙은 정책들이 일제히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종목들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 오늘 하락을 했고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하락을 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경진 아나운서 어떤 인물 소개해 주시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인물은요, 금융 전문가를 넘어서 역사와 전통의 자취를 이어받은 특별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율곡이의 어머님이자 예술가인 심사임당의 후손으로도 알려져 있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창용 총재는 1960년대 말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학문적 열정과 경제적 식견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1984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며 학문적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다고 하는데요. 졸업 후 금융의 길로 들어선 이창용 총재는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국제 무대를 경험을 쌓았고 2014년에는 IMF에서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2022년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되어 지금의 대한민국 금융 정책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의 여러 부서의 다양한 금융 정책을 실천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창용 총재는 디지털 금융 혁신과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유튜브로 필두로 하는 뉴미디어 콘텐츠 홍보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2025년 한국은행 신년사에서 올해는 10만 구독자를 달성하여 실버 버튼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힐 만큼 이 커뮤니케이션국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이창용 총재의 정책들은 단기적인 금융 안정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 초에는 이창용 총재가 국회에서 15조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경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불안정한 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응해야 한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과 시장에 대한 깊은 책임감도 드러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제롬 파월, 이창용 총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최근 이 혼란스러운 경제시장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은행 총재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에 누구보다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창용 총재의 명철한 판단과 혁신적인 리더십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으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그의 행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물로그였습니다. 네, 이창용 총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한국은행 유튜브 찾아보셨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사실 한국은행 유튜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벌써 10만 구독자를 달성하셨더라고요. 곧 실버 버튼 배송이 오겠군요. 네, 지금쯤이면 아마 이미 손에 쥐고 있지 않으실까 너무나 생각합니다. 부럽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리포트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예지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투자 리포트는요, 바로 원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원전에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탈원전 흐름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트럼프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이은 관세 전쟁과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구호까지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 정치 판도가 바뀌면서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원전으로 간다면 원전 섹터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되는지 유진투자증권의 K원전 반든의 서망 리포트와 함께 봐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먼저 알려주셨는데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간 다양한 국가들의 핵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선회 중인 글로벌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체코 원전과 같은 수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에 주목이 필요하다 시사했는데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 기대감, 그 근거들로는 첫째, 건설 경기에 따른 기업들의 높은 이익 변동성, 그리고 둘째, 산업의 낮은 성장성으로 코스피 대비 안정적인 디스카운트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종 중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일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에서 사업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기업 가치 상향에 긍정적인 트리거가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네, 원전에서 SMR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SMR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SMR 같은 경우에는 소형 모듈러 원전입니다.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준말인데요. SMR은 작게 축소한 원자로로서 이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한 원자로로 평가받는데요. SMR은 공장에서 모듈로 만들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빠르고 설치가 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표준형 원전의 수명 주기는 건설부터 해체까지 약 11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만큼 해당 기술은 전기가 끊어져도 안전하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뉴스 헤드라인과 같이 미국 차세대 원전 SMR 한국 기술로 만든다와 같은 소식은 2023년에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한국도 SMR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40년까지 150조에 이르는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2030년 전후로 해서 SMR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역시 선거 기간 동안 대형 원전을 짓겠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죠. 2030년을 전후로 상업운전을 목표하는 다수의 초도호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상업운전까지 도달하기 위한 인허가 획득, 착공 등 중간 절차가 SMR 관련 기업의 주가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개발사와 국내 기업 간 협업이 진행 중인 다양한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음 표에서 보시는 기업들의 이름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SMR과 관련이 있으면서 원전과 관련이 있고요. 또 팀코리아라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함께 원전을 만드는 것, 하지만 한미 협력을 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이렇게 팀코리아와 한미협력 교집합에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물론 SMR의 방향은 매력적이나 중장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전히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이 주도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원전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UAE 원전 건설을 수주하고 2025년 체코와 불가리아에서 원전 공사 계약을 앞둔 만큼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비교 우위를 지녔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가장 저렴한 53.3달러 메가와트라는 건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2025년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 이후 UAE, 사우디 등에서 추가적인 물량을 기대할 수 있는 팀코리아 밸류체인의 매력도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팀코리아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컨소시엄 형태의 수주 가능성에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다만 한국 수력 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타결한 지식재산권 협상에 따라서 팀코리아의 수주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한다면 한미 협력 구조에도 노출되어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AI 시대가 들어서게 된다면 특히 SMR 중심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AI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버에 대한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걸 또 축소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것이 SMR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좋은 자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했는데요. 워낙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는 좀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장은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낙폭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진 아나운서 오늘장 다양한 이야기 해봤는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장은 다소 혼란스러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과 그리고 또 미국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상심하셨을 것 같지만 국내장에서는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었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 정보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너무 시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뉴스를 챙겨보면서 이 투자 정보들을 공부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경진 아나운서 모의 투자를 한다고 하시더니 공부에 대한 중요성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지 아나운서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정말 한 줄로 정리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도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언제 탄핵 선고가 되나 이거를 라이브로 지켜봤습니다. 결국에 탄핵 선고가 되면서 내가 이걸 몇 년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또 봐야 되나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오늘 뉴스를 보면서 미국의 관세도 이제 결정이 됐고 탄핵도 선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확실성은 조금 없어지고 조금 고정된 정보값이 있다라는 정보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불안한 정국은 있고 조금 더 좋은 주식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주식 시장의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대한 봄날 기대를 한껏 담아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적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관세는 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